안녕하세요. 키비슈입니다. 이번 주제는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스마트 계약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형태 개발 체결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설계된 계약을 뜻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창시자.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을 최초로 구체화한 인물은 닉 사보입니다. 닉 사보는 1996년 그가 발표한 논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처음 언급했는데요. 사보가 이 이론을 발표했을 당시 기술적 한계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네트워크 확장이 계속 일어나 중개인이 필요 없는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았죠. 결국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접목하면서 닉 사보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 업적으로 그의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를 제치고 IT 소프트웨어 수상자로 뽑힙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 스마트 컨트랙트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상관없이 코드가 계약 이행을 강제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은 블록체인 규칙 자체가 계약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계약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가장 간단한 예로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음료가 나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전을 넣는 계약을 맺기 위한 암호화폐 전송,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는 조건의 선택, 자동으로 음료가 나오는 것을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자판기 예시는 비탈릭 부테린에 앞서 닉 사보가 그의 논문에서 먼저 정의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능성.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계약 자동화를 패러다임으로 삼기 때문에 이 가치 안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계약하는 부동산, 금융, 보험, 등기, 공증, 기업 혹은 기관의 업무 문서 등 모든 것이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 범주 안에 들 수 있는 것이죠. 닉 사보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블록체인 접목으로 진일보시킨 비탈릭 부테린은 이 개념을 구체화한 이더리움을 만들어내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일종의 계산기라면 이더리움은 모든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계산기에선 간단한 숫자 계산만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은 수백, 수천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할 수 있다. 이더리움을 이런 비유로 접근하면 쉽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는 거의 비트코인으로 국한되어 있던 블록체인 시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공헌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를 가리키는 무수한 알트코인의 등장도 이때부터였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었죠. 비트코인처럼 화폐를 단순히 금융적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완료되어야 거래가 체결되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가 나온 것이죠. 한마디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에 넘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꿈꾸게 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오늘날. 중개인이란 A와 B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일반적으로 중개인을 동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처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왔을 때 업계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중간 절차를 생략 혹은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만으로는 블록체인의 한계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블록체인의 고질적 단점으로 꼽히던 거래 처리 속도, POW라는 채굴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비효율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트코인 진영은 1MB의 블록 사이즈를 실질적으로 2MB 크기까지 확장시키는 세그윗2x를 추진했고요. 이더리움 진영은 POW 작업 증명 방식을 POS로 전환하는 캐스퍼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의 후발코인들도 3세대 블록체인을 표방하며 다른 작업 증명 방식을 채택하거나 아예 블록체인 개념을 희석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으로
차별화를 꾀했는데요. 이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오라클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라클이라 하면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떠올리겠지만요. 블록체인에서의 오라클은 블록체인 외부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라클 문제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가 보완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라클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댄이라는 사람이 심심해서 블록체인 기반 사과 판매 토큰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댄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ICO를 쉽게 해낼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스마트 컨트랙트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ICO는 1 이더리움당 자신이 분배하고 싶은 토큰 개수를 입력하면 되고요. 코인 가동을 시작한 뒤 인센티브도 본인이 직접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블록체인 외부 현실에서 사과를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된 분산 원장은 디지털상에 사과 개수가 입력된 순간부터 그 장점을 발휘할 뿐 실질적으로 사과가 블록체인 외부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과정은 디지털이 아닌 실존 세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결국 온체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묶을 수 없는 범위인 오프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단 판매 사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 세계와의 접점이 있는 업종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죠. 오늘날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변수를 디지털로 수치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오라클만을 전문으로 하는 미들웨어가 등장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들웨어는 측정 가능한 각종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사용하기 쉽게 API를 제공합니다. 미들웨어를 통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 개발자는 보다 용이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또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오라클이 잘 잡아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참여자의 투표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투표는 해당 코인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참여자의 올바른 투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잘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여러 테스트를 통해 이런 현실 세계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